공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공부를 통해서 강력한 믿음이 생긴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즐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너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하고 진짜 그렇겠네 라고 하시는 분하고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러 뷔페나 아니면 음식점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갖고 오거나 시켰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너무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너무 좋은 상황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은 다들 싫어해서 안 먹을 때, 그럼 나만 원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육회를 되게 좋아해서 육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좋아요. 육회를 제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어회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어회를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홍어회 잘 먹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한 점 막 서로 먹으려고 난리인데 여기서는 그냥 나 혼자 여유 있게 먹어도 되네? 라고 생각할 거고, 각자 그런 음식들이 있겠죠. 마치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는 뷔페에서 내가 먹고자 하는 것들이 인기가 없어서 되게 많이 남아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맛이 없나 하고 딱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먹네 하고 있을 때, 이거 되게 좋은 상황이겠죠? 이 얘기는 제가 웃자고 한 농담은 아닙니다. 실제로 뷔페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사실 나오자마자 모두 달려와가지고 싹쓸이 되잖아요. 고기 같은 거 구웠는데 나오자마자 싹 갖고 간다던가, 게장 나오자마자 싹 갖고 간다던가, 이런 일이 되게 많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 음식이 맛있는 줄 모르고 나만 그 진가를 아는 음식이 뷔페에 있는데 그 뷔페에서 나온 그 음식의 맛까지 너무 좋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나 혼자 맛있게 경쟁 없이 원할 때마다 천천히 즐기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자산을 다 좋고 나쁘고 얼마나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요. 언젠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강남부동산처럼. 강남부동산이 지금도 씹스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에세파킹 수단이고 좋은 자산인 건 알겠는데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논쟁이지, 강남부동산이 불안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모두가 넘사벽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이견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의 믿음, 그 다음에 공부가 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의견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공부를 통해서 강력한 믿음이 생긴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즐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앞서 뷔페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줄 모르고 안 가져가고 있어서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자산이 좋은 자산이라는 거, 그 뷔페에 있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를 한 번 먹었을 때는 약간 쓰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을 먹지 했는데 몇 번 정도 먹어보고 그 맛에 공부도 해보고 그 자산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자산의 진짜 가치, 그리고 그 음식의 진짜 맛을 알아내는 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어렵게 이해를 했다. 근데 누군가한테 왜 이게 맛있는지, 왜 이게 좋은 자산인지에 대해서 그 재력 있고 음식에 대한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딱 이해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면 또 제가 한번 사볼게요 라고 한 다음에 산 다음에
너무 맛있는데요? 왜 이걸 진작 몰랐지? 뭐 이러면서 저 계속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장기 투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음식 맛있는 것들 나오기만 하면 자기가 싹 가져간다. 그리고 심지어 투자 역시 존버까지 해가지고 장기 투자로 해버리겠다고 한다. 그럼 당신은 그걸 원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내가 얘기해도 사실 잘 모를 텐데 그래도 한번 얘긴 해보자. 나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얘기해줘야지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너무 한 번에 쏙 정말 다 흡수해. 그러더니 완벽하게 나랑 똑같은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렸어. 이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재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사네? 심지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이 사. 그리고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슬쩍 물어봤는데 뭐 존버해야죠. 이건 파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저는 만약 이런 상황 생기면은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야, 내가 진짜 그거 알아내고 그때까지 공부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 물론 그 자산의 진짜 가치를 알아내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던 거를 그 사람은 내가 그 썼던 시간만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도 이미 사기캐지만 그 사기캐를 발동한 다음에 나보다 더 많이 샀다? 심지어 나보다 더 싼 가격에 샀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 뭐 자원봉사 자원이에요?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매수는 언제나 쉬워요. 매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 비트코인 한번 사봤어. 나 이제 테슬라 진짜 이제 매수하려고. 그런 얘기할 때 뭐 대단하십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 보유하는 거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매수는 언제나 쉽지만 장기 보유하는 거는 믿음에 근거한 거고 믿음은 공부 시간하고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수했더라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공부가 적은 사람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공평한 거예요. 잠깐 살 수 있어요. 저보다 싼 가격에 누군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금방 팔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시세를 많이 거두고 또 다른 자산으로 스마트하게 이동한 것 같지 자금을 이동시켰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오랫동안 공부하고 그 자산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장기 보유한 사람이 진정한 위너더라. 근데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오래 보유할 수가 없고 오래 보유하기 위한 그 신뢰를 쌓기 위해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더라. 그러니까 시간을 쓰지 않고 장기 투자 아이템을 찾아서 한 방에 보유한 다음에 오래 끌고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런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왜? 돈 벌기에는 사실 널려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경매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러면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왜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안 갖지? 진짜 안타깝다 이럴까요? 경매 참여자들은 너무 좋죠. 왜? 경매를 더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경매에 참여하는데 이왕이면 싸게 낙찰을 받는 게 좋잖아요. 계속 경쟁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관심 가져서 내가 폐차하게 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 같은 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안 하려고요.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빌라 투자는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빌라 투자, 빌라 재개발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왜? 경쟁 상대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경쟁자가 적고 그 자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보세요. 서울 아파트.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인식해 버리니까 여기서 내려가기를 기다리지만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만 가격이 내려와도 이번 내가 진짜 사야지 라고 대기하고 있는 대기 수요가 되게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자산들은 널렸죠.
사람들이 달러 투자하는 거 싫다 그럴 때 달러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달러 투자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달라붙고 엔화 투자 너도 나도 하겠다고 달라붙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여유 있게 못 사잖아요. 자꾸 가격이 그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겁니다. 뷔페에 사람들 많아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자산 중에 첫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내에 전 세계 어디를 여행 가던 환전 없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 이유 간단해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훨씬 편하면 그렇게 돼요. 진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설명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편하면 그렇게 됩니다. 편하면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 어디 가서 환전 없이 우리가 비트코인 하나로만 결제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이래요. 야, 각국 국가들이 가만 놔둘 것 같냐? 야, 그건 각국의 화폐 시스템을 위협하는 거야. 무조건 막지. 어이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뭐 더 많은 얘기들 하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 맞아요. 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 뷔페의 경쟁자가 또 한 명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직도 비트코인이 금처럼 사놓고서 보관하면서 화폐 가치 하락만 방어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아예 이것조차도 믿지 않는 분도 많으시니까 사실 디지털 금이라고만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신 건데, 하지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을 대중화하고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워딩이지 정확한 속성과 본질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화폐로 쓰이게 될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문명은 무조건 편리한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바퀴, 전기, 자동차, 인터넷, 이런 것들도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시대의 다양한 평론가들한테 엄청난 반발과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잖아요. 파리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 때 사라질 두 가지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전기하고 에펠탑이었던 거. 그리고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마차보다 느린 걸 이걸 왜 타고 다니냐. 그리고 기름 떨어지면 아무런 데도 달릴 수 없는 이 차보단 아무리 배고파도 어떻게든 달릴 수 있는 말이 낫다. 그 다음에 모뎀보다도 느린 속도로 되어 있는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느냐. 편지를 왜 인터넷으로 보내냐. 그냥 보내면 된다. 뭐 이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얘네들은 누군가 의지를 갖고 안 되는 걸 밀어붙여가지고 억지로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이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걸 계속 발전시킨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편하니까, 편할 것 같으니까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 하셔야죠. 모든 어떠한 국가적인 이슈나 뭐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가 있던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인류가 편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건 무조건 발전하고 그건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전 세계를 여행할 때 각국의 통화들을 다 환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전할 때마다 환전 수수료 내면서 내가 돈이 계속 깎이는 구조고, 남은 돈 또 환전 수수료 내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갖고 와가지고 어딘가에 이렇게 짱 박아놓고, 이런 불편한 걸 아직도 21세기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무언가가 나왔는데 그걸 안 사용할까요? 정부가 막아서? 어떻게 막아요? 인터넷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비트코인은 못 막아요. 비트코인을 아직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못 막는다까지 이해하셔서 디지털 골드로 가신 분들은 아 그래 이거를 뭐 그냥 짱 박아놓고서 내가
그냥 금고에 보관하듯이 그냥 하드월렛에 넣어놓고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막 계속 쓰겠네. 조금씩 쓰겠네. 왜? 화폐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 변동폭이 크면은 당연히 그걸 안 쓰고 그냥 보유하고 있겠죠. 특히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땐.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부터 되게 스테이블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땐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순간 초단위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격의 변화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고 소액일 경우에는 그냥 결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잣대로 상상을 하면 바퀴와 인터넷과 전기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서의 그 웃지 못할 상황을 우리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흑역사는 절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SNS나 이런 곳에 기록으로 남기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흑역사 돼서 자기가 몰래 지우는 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네 가게마다 무인 키오스크하고 배달 로봇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테슬라 봇의 완성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테슬라 봇 완성될 거라고 믿어요. 왜?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로봇의 핵심은 관절이 아니죠. 손가락 마디마디 움직일 수 있는 관절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직립보행할 수 있게 서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이게 로봇의 핵심이 아닙니다. 로봇은 두뇌예요. 두뇌. AI. 로봇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은 관절과 직립보행이 가능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두뇌입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두뇌, 즉 AI를 갖추고 있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마치 로봇의 관절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는 단차가 없어야 돼. 공기저항에서 단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에서 소음도 나고 새어나오거든. 단차 없는 마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테슬라를 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량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단차를 얘기하고 있을 때입니까? 근데 단차 중요하죠. 근데 늘 강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단차 잡는 게 간단하겠어요? 자율주행 완성하는 게 간단하겠어요? 단차 잡는 게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 업체한테 단차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단차가 심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너는 좋지 않은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발전의 방향과 난이도로 봤을 땐 단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낮은 후순위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에서의 관절 중요하겠죠. 그런데 관절이 중요합니까?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두뇌를, AI를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AI잖아요. 그죠? 근데 테슬라는 AI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 AI를 계속 학습시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모습에 무슨 펜싱 투구 같은 거 쓰고 있는 이런 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프로토타입이잖아요. 이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것, 즉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비트코인 로고 만든 것처럼 테슬라 봇이라고 하는 로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모습이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테슬라의 AI 기술이 들어가서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야, 자동차 만들면 로봇도 그냥 만들어지는 줄 알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특히 말도 안 되는 게 직립보행 로봇이야. 야, 그거 사기야. 로봇이 왜 서 있어야 되는데? 아휴, 진짜 그냥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별 생쇼를 한다. 생쇼를 해. 테슬라 AI 데이 때, 이 테슬라본 나왔을 때 이런 얘기 하신 분 되게 많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죠? 왜 직립보행 형태의 로봇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프라는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우리한테 맞춰져 있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 우리랑 함께 살려면 직립보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로봇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바퀴 달고서 그냥 유모차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편하겠어요? 결국에는 직립보행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랑 함께 살기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립보행의 형태를 로봇도 띄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일이든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대체하려면 사람처럼 생겨 있는 게 좋겠죠. 적어도 움직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뭐 피부 톤이라던가 어떤 촉감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교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외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다듬어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작점은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AI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존재한다면 그 기업이 설령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더라도 그 기업은 로봇 회사로 무조건 발전한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직립보잉 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까지만 생각하시는 분처럼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전기차 모델 3Y 양산대에서 나오기 전에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네. 이제 고성장은 끝났어. 그냥 애플처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말리진 않을게요. 그런데 그래도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일 테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봇에서 AI가 두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관절이 다 움직이고 서 있는 로봇을 만들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자율의지를 갖고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학습하고 있는 로봇을 만들기가 힘들까요? 제 생각에는 일어나야 될 자유의지를 갖고 학습하고 있는 AI가 있으면 걔 언젠가 일어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결국에 이세돌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냈듯이 내가 일어나서 서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미션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잘 서 있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AI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학습시키고 있는 AI가 있다. 걔 일어납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움직이고 뭐 안 움직이고는 이건 생각보다 쉬운 문제예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정교한 관절을 다 갖추고 있는 허수아비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인공관절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뭐 답은 나왔죠. 지금 인공관절을 줘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인공적인 여러 개의 신체 부위들을 주고서 그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한다. 뭐 그 정도 하고 이 허수아비하고 비교하면 약간 비교가 될 텐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어려울까요? 라고 하면 허수아비 움직이게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허수아비는 지금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거는 진짜 척키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고 뇌사 상태더라도 뇌를 깨워가지고 움직일 수만 있게 몸을 제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 로봇 산업도 엄청나게 유리한 겁니다. 자, 그냥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더 이상 얘기하면 뷔페에 있는 음식 다 떨어집니다. 저도 지금 아직 음식 다 못 먹었거든요. 저도 먹어야 되고 천천히 맛있게 제가 먹고 싶을 때 계속 먹을 수 있게끔 음식이 남아있으면 좋겠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남아있는 음식들 떨어지기 전에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